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우리 상국 형님께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랑입니다, 우리. 형이 비켜요. 안 되잖아. 왜 그래요, 형? 잘못이 없는데. 좋은 얘기 약간 약한 스타일, 칭찬이 약간 약한 츤데레 스타일. 스타일이신가 츤데레 스타일.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한세 시럽과 한국 콜마입니다. 그 한세 시럽은 제가 알기로 옷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한국 콜마는 잘 못 들어봤는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이 있나요? 오늘 왜 이 두 기업이 비교 대상인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러게요. 제품을 의뢰받아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세 시럽은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이키. 그게 한세 시럽이에요? 네, 나이키를 주문해서 만드는, 주문해서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OEM. 네, OEM 맞아요. 오, 그렇구나. 지현 씨. 예. 전 뭐 좀 알면 안 되나요? 상구 형님은요? 네, 사실 저도 네. 한세시럽이랑 한국 골마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너무 이게 생소한 기업이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한세시럽이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약간 시럽자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세 시럽이라서. 예. 저는 진짜 처음 듣는 기업이어서 예. 저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하자면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당연히 이제 아까 OEM이라는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약자가 뭔가요? 그건 이제 전문적인 설명 우리 홍기찬 선생님께서 네. 약자와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OEM 그리고 ODM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OEM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그 갭이라든가 아베크롬비 뭐 이런 고객들이 한세시럽의 고객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한세시럽은 그거에 맞춰서 의류를 생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ODM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방식이 다릅니다. 오리지널 디벨로프먼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개발과 생산을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는 식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됩니다. 1차 밴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 밴드 업계인데요. 그런 일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 방송에서 다뤘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나머지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거의 안 합니다. 위탁을 맡기거든요. 네. 그 업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화장품 ODM 업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의류업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이런 위탁 생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정삭 씨 취재 어땠어요? 네, 이번에 좀 취재를 통해서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 기업을 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는데 친구들도 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런 현장 취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호랑이를 기업 주는 선호 조사인데요. 목이 싫어가지고. 네? 목이 시렸어요. 한세 시럽입니다. 과연 친구들은 보통 어느 50대 기업을 분들 선호하고 있겠어요. 어느 기업을 시험기에는 공부하다가 해가지고. 바로 가시죠. 고고. 네, 가볼게요. 본인이 취업한다면 한국콜마와 한세시럽 중에 어느 기업에 더 취업하고 싶나요? 저는 한국콜마 쪽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살균 가습기라든가 메디안 같은 치약에서 발견되는 몸에 유해한 성분이 CMIT랑 MIT인데요. 잘 알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세 시럽을 잘 모르고 한국 콜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한국 콜마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더 친숙하고 더 많이 아는 쪽에 관심이 가는 법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슈렉팩이나 닥터자르트 이런 제품들이 그런 것도 다. 닥터자르트도 한세 콜마 되는 것 같습니다. 콜마? 네, 한세 시럽에 더 취업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세 시럽이 미국의 나이키나 갭이나 라이프로렌 같은 브랜드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흑자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콜마에 더 취업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거슬리시나요? 컨설팅 방식을 사용한다고 들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콜마에 더 취업하고 싶습니다. 한국 콜마. 저는 한세 시럽이 더 취업하고 고등학생 싶은데요. 같다. 네. 그러게요. 교복 아닌가요, 실제로 진짜? 정장. 아, 정장이에요. 이 여성 차별에 가장 적은 기업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성에게 다니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 여성에게. 좋아서 한세 시럽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 역시 숙명여자대학교에 있던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짠. 좋네. 정갈하게. 네, 16표 대 14표로 한세 시럽이 2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게요. 딱 2표 오면 사실상 한 명만 더 넘어간 건데. 네. 이거 혹시 선호도가 더 높은 이유를 좀 알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한세 시럽이랑 거래하는 뭐 아베크롬비나 갭이나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이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좀 익숙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 한세 시럽이 좀 더 2표 정도 차이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의 가려운 것을 팍 긁어주는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좀 긁어주세요. 예, 또 우리 또 핫한 또 키워드만 또 이렇게 또 하는 우리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진짜 핫한 사람이 핫한 태그를 긁네요. 장난 아니셨습니까? 놀리냐? 왜 걸려요? 왜? 좋은 일이셨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 약간 친친. 자, 네네. 자, 일단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네. 나이키 갭입니다. 갭이 뭐죠? 예, 브랜드요, 브랜드. 아, 브랜드. 근데 이거 사실 왜냐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딱 네네. 보면 외국 브랜드잖아요, 다. 그쵸, 그쵸. 이게 다 한세 시럽에서 OEM, ODM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다 납품을 하는 다른 이제 예, 한세 시럽인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자세한 거는 형이에요. 네네. 일단은 그 뭐 말하자면은 의뢰를 좀 받아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앞서 제가 OEM, ODM 얘기했는데 패션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한세 시럽 같은 경우에는 72년도에 한세 통상이라는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우리 최초로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을 이제 사이판에 건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업의 범주도 좀 넓어지고 있어서 2003년도에 예스24를 또 인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한세 예스24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인적으로 분할돼서 별도 법인으로 이제 회사가 다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크롬비, 갭, 나이키 같은 또 우리가 지난 방송 때 많이 다뤘던 의류 패션 브랜드 또는 이제 스파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들의 위탁 생산하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는 독자적인 브랜드도 지금 투자하고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알아왔던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여성 구직자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OEM, ODM을 모두 한다면 단순히 의뢰받은 의류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에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받아서 옷을 생산하다 보면 이 제조업 본연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내가 그럼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유지해야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한세시럽의 메인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513개 매장을 폐쇄했고요. 지난해에도 한 128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9년 이래 현재까지 235개 매장을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또 다른 유통 채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겠지만 한세 입장에서는 이제는 굵직한 나이키 갭 하나만 믿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런 그 또 하위 밴더 업계들이 또 비즈니스를 진행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국내 직접적인 패션 브랜드를 M&A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 트렌드라고 해서
TBJ, 버커로로 유명한 이 브랜드를 지분 한 40%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한 1,19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데님 브랜드로 유명한 FRJ를 또 인수했습니다. 이때도 한 400억 더의 자금이 투자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이제 좀 다원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내가 의류 공정, 생산 자체 경쟁력이 높으니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혹시 우리 저번에 했던 자라도 한세 시럽에서 하는 거예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부 브랜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많이 줍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저번에 스페인을 갔다 왔잖아요. 네. 스페인 가서 자라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그래서 나 사이즈가 몇인지 보려고 이렇게 사이즈를 봤는데 누가 봐도 한글로 물 세탁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샀는데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혹시나 한세 시럽인가. 그 벤더의 제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세시럽 같은 아주 큰 벤더들도 내가 만약에 그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브랜드 메이커의 디자이너거든요. 그럼 디자인을 받아와서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 때도 있지만 아니면 2차, 3차, 재차 하청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류 벤더들도 중소 벤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아마 상국 씨가 경험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도 볼게요. 예, 고기 해시태그 두 번째입니다. 샵! 외국어 능통자 모여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또 한세 시럽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또 세계 무대로 이렇게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테말라, 니카라과, 미얀마 이렇게 해외 법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돼야지 이 회사에 조금 더 취업도 하기 좋고 편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것만 들어도 벌써 4개인데 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몇 개나 되는지도 아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벤더 업계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어가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총 5개국의 11개의 해외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세시럽 같은 벤더 업계 우선 나의 고객은 주로 미주권이나 구주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패션 브랜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내가 생산하는 라인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3차, 재차 OEM을 주는 기업들은 이렇게 신흥국가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학 실력을 멀티플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입을 채용하자마자 해외 연수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예, 실제로 지금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트남이 사실 한세시럽의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요. 거기다 직접적으로 연수를 보낸 기간은 한 짧아요. 한 3, 4일 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아닌가요? 3, 4일이면? 근데 거기 이제 짧게 연수를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 또 업무를 진행하다가 파견을 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중에 업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쌀국수 엄청 먹겠네요. 쌀국수를 잘 안 먹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먹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관광을 간 게 아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쌀국수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된 건 이제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쌀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거점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베트남 가면은 날씨도 따뜻하고 쌀국수 많이 먹고 뭐 약품카레 토스트 먹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은 이제 신입사원이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현업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콜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예, 우리 한국 콜마의 해시태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샵! 예. 아모레 레시피 LG 생활 건강입니다. 그쵸. 예, 이거 뭐 다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죠. 예, 아모레 퍼시픽. 이 발음 어렵네. LG 생활 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이런 제품들이 미샤도? ODM 생산 방식으로 여기서 이게 다 한국 콜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숨겨진 시내 직장이 있다더니 뭐 이런 거가 이제 숨겨진 시내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소개하는 한세시럽이나 한국콜마 모두 다 이제 알짜 기업입니다. 그렇죠? 일단 선생님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한류 때문에 그다음에 유커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ODM 시장도 지금은 업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연 매출 한 1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ODM 업계가 코스맥스, 우리가 오늘 얘는 좀 빠져 있는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있고요. 여기가 선두권. 그래서 매출 한 1천억대 이상의 그 정도, 그 다음 주자가 이제 코스메카라든가 코스온 뭐 이런 2위권 기업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좀 더 따져보면 13년도에 지금 한국콜마 매출 한 2,8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한 197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5년 데이터를 보니까 매출이 한 5,3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 600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세가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2014년 들어서는 주가가 2배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류의 영향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 한류의 영향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이제 한국콜마가 설립이 됐는데 그 세부적인 매출 비중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한 7.5대 한 2.5대 이렇게 좀 비율이 나뉘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비중은 화장품 사업 부분인데 또 이제 제약 산업 부분에서도 이런 그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화장품하고 제약도 일맥상통하는 사업, 그 생산 공정에 좀 균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국내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한 292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 한 3%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도 생산 라인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화장품 시장도 커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 ODM 업계에서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의류 바이오 쪽으로도 생산의 폭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됐겠죠. 그래서 평상시 신문 같은 거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눈여겨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까 그런 좀 소소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꾸기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다음 장입니다. 네. 샵 화장품 의약품입니다. 플러스. 아, 이것까지 하나. 화장품 플러스 의약품 아닙니까? 야, 예. 너가 뭔데 지적이냐? 지적이요?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예, 얼른. 너희는 지금 다 N자고 넘어가잖아. 설명해 주세요. 설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의약품까지 네네네. 또 우리 한국콜마가 진출하고 있답니다. 그 의약품은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되고 있는데 그 제품들로는 이제 재한 씨가 좋아하는 어떤? 비만 치료제. 비만 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또 네네. 선생님이 또 좀 좋아할 수 있는 발모제. 예. 이런 이제 의약품까지 예. 이제 발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화장품이랑 의약품이란 것은 뭐 이게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산업을 운영하는 데 좀 신기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분의 사업이 좀 더 크고 유리할까요? 실제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이제 제약 사업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과 다르게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해제약에서 만드는 비만 치료제라든가 또 보령에서 만드는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한국콜마에서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 기업에도 이제 선정이 될 만큼 이제 단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도 물론 중화시장에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예전 우리가 방송 때 뭐 바이오 시밀러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이런 제약 사업권을 내가 따내서 거기서 내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산업을 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매출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그쪽에 또 중국 쪽에 또 전립선 비대가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거긴 뭐든 많죠. 예. 뭐 중국선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미국의 화장품 생산 업체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만 매몰되게 되면 요즘 뭐 사드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또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화장품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윈저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같이 조인을 회사 해서 아닌가요? 예, 그건 이제 윈저고 여기는 이제 다른 기업입니다. 윈저. 그 회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PTP라는 그 지금 미국에 있는 현지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는 거죠. 색조 화장품을 주로 생산해 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화장품 업계가 어찌 보면은 이제 화장품도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뭐 그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 관련돼서도 제조 경쟁력을 쌓고 또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한국 콜마에서 취업을 하게 돼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세 실업이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구성. 기업 문화는 어떤지 궁금해요. 기업 문화. 한세 실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좋은지 일단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과인데 그중에 수학과거든요. 그래서 공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 부문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그쪽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과가 또 만약에 제가 그쪽을 목표로 한다면 뭘 더 준비를 해야 화장품? 하는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공대생인데 이런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이 만약에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화장품 업계라든가 지금 한국콜마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서의 품질이라든가 제조 생산 관련된 직군들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보다 보니까 수학과 학생이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하고 화장품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 둘 사이에 교두부가 필요하죠. 그 브릿지는 이제 통계가 될 거고 품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지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불량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통계 툴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식스시그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통계 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학을 좀 가공해서 통계를 가공해서 품질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학문만 좀 공부했던 친구들이 취업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기초학문이 응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은 직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첩경이 될 겁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한국 콜마가 복지제도가 좀 좋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제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복지제도를 좀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성하고 관련도가 좀 뜻깊은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일 때는 50만 원, 그다음에 두 명일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쌍둥이는 300만 원, 그리고 맥스 3명까지는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성원 그 임직원들한테는 좀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쌍둥이도 세 번 나면 어떻게 돼요? 맥스가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맥스 5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했잖아요. 되게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만해라. 쌍둥이는 그렇게 자주 안 나니까요.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화장품 업계 이런 연구개발 쪽에 취업하려면 석사학위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오 화장품 이쪽은 그 여학생들이 석사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실제로 입사하는 그러니까 대학원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른 이공계 대비 좀 여직원들의 비율이 좀 높죠. 다른 공대는 기계과 이런 쪽은 남초 현상이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랩으로 이어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런 친구들이 연구개발 직군으로 입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석사를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조 생산이나 품질을 지원하려 해도 내가 배웠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부생들 대비는 더 많이 연구개발 공부를 했으니까 R&D 파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부생이라고 하면 지금 OEM, ODM의 이 사업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을 만들 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공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ODM 기업들 대비 두 가지가 있겠죠. 더 값싸게 물건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 불량이 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품질이라든가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돌려 생각하면 물론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기업들의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R&D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제조 생산이라고 하면 좀 허드렛 일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한데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후자가 메인이다. 그러면 또 많이 뽑는다. 그러면 내가 석사들과의 꼭
경쟁을 하지 않고 내가 좀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을 좀 알아보면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한 4,450 정도, 그다음 한국콜마가 한 3,0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보너스라든가 연차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지금 일반적인 제조업 대비는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그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좀 알아봐야겠죠, 상국이 형. 예, 사실 저번 주 일주일 방송을 하고 다들 카더라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누가? 집에서 어르신들이 오른손을 들고 지금 따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어르신들이. 자, 오른손 드세요. 자, 상국의 카더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세실업은 근무 시간이 살인적이라고 카더라. 어떤가요? 근무 강도가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의류 벤더 쪽이 근무 강도가 높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의 계획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류 벤더들이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고객들은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베크롬비 디자이너는 항상 나에게 튼튼하게 빨리 잘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옷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직원들, 그러니까 제조 생산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천천히 느슨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의류 벤더에 있는 근무자들은 이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돼요. 너무 외부 고객들의 목소리만 들어주게 되면 우리 회사의 수익률이 나지 않고요. 또 우리 내부 고객들 입장에서 천천히 만들면 고객이 나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쪽은 미주권, 구주권, 여기는 또 동남아, 중국, 멀티플한 국가들 사이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진행해서 합의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접점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떤 직무보다 업무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직무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유동적인 근무 환경을 좀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로 면접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의류라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그런 좀 나의 로망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또 면접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업의 특징을, 본질을 이해하고 꼭 좀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카더라 있을까요? 또 다른 카더라 있죠. 네. 예, 밴드 업계에 입사하려면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카더라. 네. 의류, 근데 제 학생 중에 700대 점수로 한세실업 해외 영업을 뚫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강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의류 이 벤더업은요. SCM,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역, 통관, 관세, 뭐 유가 이런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당사 입장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고객들에게 빠르게 저가의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흐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벤더 업계들에 있는 MD들은 본사에서 아주버니들하고 함께 정말 샘플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류 트렌드에 대한 안목, 의류 디자인, 패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하면 비단 꼭 어학 때문에 좀 지원을 포기하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세실업과 한국콜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까요? 네, 저는 한세실업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물론 한국콜마도 정말 좋은 기업인데 홍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한세실업이 뭐랄까 신의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한세실업을 더 선택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붙이자면은 좀 한국을 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인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이 형은요? 저도 오늘 많이 한세실업이랑 한국콜마 전혀 몰랐는데 오늘 많이 알게 됐고 사실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일단 베트남 쌀국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거기만 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연수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한국콜마가 제가 좀 맞지 않나. 제가 또 왜냐면 24호 화장품을 쓰고 있고 24호 화장품 써서. 그래서 한국콜마가 그렇죠. 저랑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둡네요. 선생님께서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애플 제품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애플 제품들은 애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팍스콘 흥하이 그룹, 그러니까 대만계 OEM 전문 업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업이 일본의 그 유명한 샤프를 M&A 했어요. 그러니까 샤프라는 게 세계 최초의 샤프 펜슬, 그러니까 1915년도에 나왔던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라디오, 1925년. 그리고 세계 최초의 LCD TV까지 만들었던 정말 기술의 강자인데 그런 기업을 매입을 했거든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OEM 산업이 단순히 내가 고객이 하라는 것만 하는 기업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을 아주 높게 또 내가 아주 넓게 키워놓으면 그 능력을 근간으로 이런 기업들도 M&A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한세실업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뭐 갭이라든가 아베크롬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도 이제 변화가 가능하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업체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내가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 컴퍼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벤더업을 이제 단순히 그냥 위탁 생산으로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사업 영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눈으로 내가 이 기업을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봉 많이 주고 취업이 안 되니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남아에 파견을 가도 쌀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나의 내구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취업을 할 때 기업을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연봉이라든가 매출에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단순히 뭐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식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에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